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롤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뜨거웠던 우리의 여름이란 타이틀로 썸머리그에 참가했던 신인들에 대한 리뷰와 기타 랩터스 소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길었던 농구 갈증으로부터의 한 줄기 담비와도 같았던 랩터스의 썸머리가 끝이 났습니다. 랩터스는 다른 팀들과 달리 자체 신인들과 경력직으로만 거의 과반수의 로스터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그 부분이 차별화가 되었고요. 이렇게 썸머리그를 통해서 루키들이 합을 미리 맞춰보면서 시즌 중에 이들이 벤치마블로서 활약할 수 있을 기대감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네, 아마 조직력과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썸머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 브랜든 칼슨이었습니다. 스트레치형 포워드로서 공격력은 당연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터프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 예로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는 한 경기 6블락을 기록하면서 이제 랩터스의 인사이드를 든든하게 지켰고요. 일단 랩터스의 센터 포지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센터진의 부상이 생길 경우에 바로 백업으로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브랜든 칼슨에게는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G리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점차 기량이 올라오면서 찬스는 분명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디 딕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경기 덴버전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빨리 썸머리그를 휴점하였는데요. 첫 번째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경기에서 슛감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기량의 성장을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어차피 그레이디 같은 선수는 이미 리그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썸머리그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괜찮습니다. 초청 선수들 중에서는 제이미슨 배틀이 눈에 띄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경기를 풀로 보신 분들의 평가에 따르면 동료들이 주는 좋은 패스를 잘 받아먹었다는, 잘 살렸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이렇게 배틀 선수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트레이닝 캠프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프리시즌이 끝날 때까지도 살아남아야 되는 두 가지의 큰 벽이 있고요. 다만 랩터스 특성상 배틀 선수가 이 프리시즌까지 살아남지 못한다 하더라도 랩터스 905의 계약을 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초청 선수들이 신락 같은 NBA 입성의 그 끈을 보고 도전을 하지만 이렇게 가시밭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어서 자코비 월터와 자말 쉐드의 리뷰입니다. 자코비 월터 같은 경우에 깔끔한 오프볼 무브와 부드러운 슈팅 등 메커니즘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패기 넘치는 수비 역시 발전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말 쉐드 같은 경우는 단신의 포인트 가드로서 주목받았던 수비력은 물론 표본이 적기는 하지만 약점인 외곽슛 역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슈팅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면 찬스가 생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일단 둘 다 나쁘진 않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모든 선수가 나쁘지 않았냐? 그건 아닙니다. 오차이 악바지 같은 경우에는 3년차에 접어드는 신인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특출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기량이 낮거나 경험이 낮은 초청 선수와 루키들을 상대로 이런 모습이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프리맨 리버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팀 내 1옵션 느낌이었는데요. 이 야구에서는 이제 쿼드러플 A급 선수라고 합니다. 트리플 A보다는 잘하지만 이제 메이저리그에는 미치지 못하는 선수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맨 리버티가 과연 G리그 플러스 선수일지 NBA 선수일지 트레이닝 캠프를 보면서 이제 랩터스의 구단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차이 악바지가 이런 모습이라면 굳이 루키 스케일이 끝나고 나서 연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현중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썸머리그 첫 3경기 단 1분도 출장하지 못했고요. 마지막 경기에서 10분 출장하긴 했지만 이 마지막 경기에서의 출장은 그동안 뛰지 못한 선수들에게 출장 시간을 주는 보너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기량을 평가하거나 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썸머리그 로스터 내에서도 이현중 선수는 밀려버렸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 NBA를 향한 도전을 더 이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종착역을 알린 이번 썸머리그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포틀랜드가 많은 출장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가 합류를 했다라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 저도 많이 아쉽지만 잘하는 선수를 안 뛰게 하는 팀은 없습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 소식입니다. 다른 팀들로부터 미니 MLE도 제시받았으나 결국 미러키 벅스로 1년 베테랑 미니멈으로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포틀랜드 시절 동료였던 데미안 릴라드와 함께 뛰고 싶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요. 이와 조금 별개의 소식인데 누군가 게리 트렌트 주니어에 대해서 수비력을 한 NBA 임원에게 물어봤는데 그 임원은 벨로우 에버리지 평균 이하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 것 같습니다. 혈전으로 아쉽게 NBA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크리스찬 콜로코, 최근 주치의로부터 농구 활동을 다시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NBA에 복귀 신청서를 넣었고 그 답변을 기다린 상황이라고 하고요. 마사이 유지리 단장은 사샤 베젠코프의 유럽행 바이아웃과 관련해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일단 팀 입장에서는 베젠코프의 잔류가 1순위고 2순위가 전액 바이아웃입니다. 제가 베젠코프라면 랩터스에 남아서 1년 더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 마음은 다 다르니까 양측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프시즌 FA 변동 등을 참고해서 파워랭킹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었는데요. 랩터스의 순위는 24위로 중하위권, 아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 촘세 선수가 인스타그램 프로파일 사진을 소위 말하는 애니프사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동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이제 7풋 가까이 되는 뛰어난 신체의 NBA 루키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고딩이 갓 끝난 어린 친구니까 애니메이션에 빠질 법하죠. 제가 캡처한 날 기준인데요. 아직 팔로워가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좀 이제는 10,000명이 됐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이제 각 국가의 국가대표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랩터스 같은 경우에 썸머리그도 끝났기 때문에 트레이닝 캠프까지 다시 좀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네요. 이제 00년대 제가 처음 NBA 입문했을 때의 추억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보다 확실히 스트릿볼의 느낌이 많이 났던 시대였는데요. 헐렁한 유니폼과 이 힙합 패션, 그리고 진짜 스트릿볼에서부터 NBA에 입성한 선수까지 갱스터스러웠지만 그 시절만의 낭만이 있었죠. 참고로 저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모리스 피터슨 선수인데요. 경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밴드가 내려와서 눈을 가렸고 그 가운데서 레이업을 했는데 저거 넣었습니다. 이제는 총재하면 아담 실버가 바로 생각나는데 수십 년간 데이빗 스턴 총재가 NBA를 잘 이끌어왔었고 이 데이빗 스턴 총재가 이 너무 갱스터스러운 문화에 반대하는 의미로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양복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드레스 코드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NBA 두 패션 리더들이죠. 앨런 아이버슨과 팀 덩컨이 극하게 반대했다는 건 그 시절의 낭만 넘치는 에피소드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